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왜냐면 미국의 소비가 계속 살아나면서 증가하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겁니다. 그중에 딱 하나 꼽으라면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하나 꼽으라면 좀 어렵긴 하지만 SFA 반도체 정도의 흐름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2위지 않습니까? 반도체 섹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영향도를 주는 회사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치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연도 한 3, 4년도 간에 아니 3, 4분기 간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70억 불 그리고 130억 불 그리고 180억 불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220억 불입니다. 계속 오르네요. 계속 오르는데 뭔가 느끼지 않으신가? 70억 불, 네. 130억 불, 그렇죠. 180억 불, 네. 220억 불. 이번에 서프라이징 상황이죠. 주가 가장 그러니까 움직임에서 주가가 그러니까 지난해 1월부터 이제 그 실적치입니다. 제일 크게 시장에서 핫했던 때는 70억 불에서 104 거의 더블 그쵸. 스코어로 매출이 늘어난 지점에서의 AI 반도체에 대한 그 선호도가 늘어날 때입니다. 네. 130억 불에서 180불 증가했죠.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0% 40% 정도 되겠죠. 그렇죠. 180불에서 220불 보면 한 20, 한 2%, 23%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 30%, 20%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러프하게 끝자리까지 빼고 100%, 30%, 20%. 그러면 물론 AI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매출 내용 측면에서 보면 이 매출 규모가 성장하나 그 우상향하고 그러니까 한계 효용 측면에서의 그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점에 다다른 피크아웃 수준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리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든 주가는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 현상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보는 내용에서의 주가는 코스트코거든요. 저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코스트코입니다. 이 코스트코가 지난 2010년, 12년부터 주가가 지금 한 7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급등하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왜냐면 미국의 소비가 계속 살아나면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와 관련된 코스트코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지금 한 5, 6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보시는 이 차트에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딱 10배 지점에 상승된 지점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봉이 아니고 월봉이거든요. 봉 하나가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치도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했고요. 조정치 또한 여기에서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조정받는 선상에서의 주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승하는 과정에서 주가 또 2단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범처럼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지금이야 테슬라 하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최고의 테슬라 아니었습니까? 주가 어마어마했죠. 21년 뭐 이럴 때만 해도 최고의 종목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된 종목도 테슬라이긴 한데 테슬라의 종목도 마찬가지로 2020년 그 출발점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 대비해서 10배가 오르고 나서 최근까지 대략 한 1년 뭐 13개월, 14개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엔비디아 어떨까요? 엔비디아 또한 최근 주가가 출발점 지점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꼭 그 텐베거 하는데요. 주가 10배가 올라가면 주가 대략 조정을 받습니다. 왜냐면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그 아주 소형주 말고요. 에코프로도 대략 한 10몇만 원 출발해서 140만 원까지 움직이고 조정을 받은 거죠. 장중 고점 빼고 종가 기준에서 그러면 이것도 한 10배, 한 11배 이 정도 움직이고 조정을 받은 겁니다. 조정폭이 좀 깊긴 하지만
이건 뭐 시장 상황 여하 분위기에 따라서 조정폭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이든 미국이든 10배 정도 올라가면 주가 조정을 받는 기본적인 그 흐름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 측면에서 이제 그 폭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한번 장착하시고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서설이 그런데요. 반도체 3월 4월에 간다는 말씀드렸죠. 그럼 반도체 하면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AI 반도체를 다 생각하십니다. 맞아요. 반도체 하면 예전에는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소부장 중에 뭐냐 맞아요. 라고 예전에 삼성전 하이닉스장 이게 이제 반도체 그 종목 선정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는 무조건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그 에너지 분출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를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매출 측면에서 이제 다음 분기로 갈수록 조금은 지금 대비해서 약화될 수 있다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엔비디아가 그동안 시장에서 80% 이상, 거의 90%가 거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삼성 AI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고 하죠. 소프트뱅크 AI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고 그러죠. 경쟁, 물론 당장은 아니겠으나 경쟁사 나오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의 제품을 보게 되면 최근에 신제품 2, 4분기 정도에 출시한다고 그래요. H200. 지금 H100입니다. AMD에서 출시한 제품은 MI300, MIX300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H200에 그러니까 속도가 2배 개선되고 성능 또한 2배 좋아진 제품이 AMD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가격차를 보게 되면 H200은 대략 한 5만 불 정도 해요. 넘죠. 근데 AMD에서 나온 MIX300인가는 15,000불 정도 합니다. 3배 쌉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물론 그 구조가 좀 다르긴 해서 바로에 전환이 되지는 않겠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그동안의 AI에 대한 데이터 집적 능력과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집적 반도체를 바꿨어요.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교체 비율이 지금 17%, 18% 정도 됩니다. 2030년까지 100%로 전환한다고 그래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데이터 센터 하나당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하나를 다 바꾸려면 AI 반도체로 바꾸려면 몇 조가 들어갑니다. 부담이 어마어마해요. 기존 쓰는 것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요만큼만 바꾸면 AI 수요에 대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AI로 바뀌겠지만 가격적인 부담, AMD 거 싼 것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너무 급하지도 않은데 한숨 돌렸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그 매출이나 뭐 여러 가지도 경쟁이 그 경쟁사가 나타나는 거고 가격에 대해서도 상대방 회사의 가격이 좀 낮았고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한숨 돌렸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종목들 특히 한미 반도체 위시에서 등등등등등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에 대한 대응은 저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한번 팔아줘야 된다는 시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반도체를 뭘 사야 되냐? 저는 이제 전통적인 파운드리 회사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파운드리? 디램 가격이 지금 얼마인 줄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아주 디램 가격이 반도체 산업이 최악이다라고 할 때 얼마인 줄 혹시 아시나요? 뭐 밑줄 팔았다고.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1년 말에 디램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요. 이때 4.5에서 5불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디램 가격이 연속적으로 내려와서 지난해 한 해 동안 1.4불 이하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물론 5불 전후로 한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오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1.4불 내외의 가격도 너무 많이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 영마진입니다.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한 1.67불이 돼야 이익치가 발현되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디램 가격이 4개월 연속해서 상승했어요. 매달 14, 15%씩 상승을 해서 지금은 2불 내외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익 내는 구조로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반도체가 제가 3, 4월에 간다라고 말씀드렸냐면 AI가 아니고 기존의 반도체가 간다는 측면인데 삼성전자의 추정 실적이 나오는 시점 3월 4월 이쯤 되겠죠. 3월 말 이럴 때 요때 그 향상된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디램 가격이 이제
그 저기 뭐냐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이제 거의 소진됐습니다. 감산 효과가 이제 딱 나와버린 거죠. 네.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18년, 19년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의 아니죠. 미국의 행정부의 모든 PC를 교체하던 때였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반도체 3년 주기로 움직입니다. 항상. 그리고 21년도에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그 칩을 다 교체했어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24년, 21년 이후에 3년이 딱 지났죠. 올해는 뭐 AI 반도체가 될지 어떤 그 또 다른 수요가 발생되는 내용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반도체 주기 산업 측면에서 3년의 사이클이 계속 유지되는 우리가 핸드폰 3년 쓰면 배터리가 그렇죠. 하루도 안 가듯이 네. 아주 이거 대단합니다. 네. 기술이에요, 기술. 네. 그러듯이 반도체 주기 산업 측면에서 3년의 시점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면 디램 가격이 올라가죠. 재고 없어졌죠. 그리고 주기 측면에서의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AI 반도체로 인해서 후공정 업체들이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하이닉스 매출에 AI 관련한 엔비디아의 그 매출적 비중은 1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스가 납품한 지난해 AI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그 매출 부분에 보면 한 3, 4%밖에 안 돼요. 그게 뭐 90%, 80% 이럴 것 같지만 전체 매출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사이클 산업에서 이게 향상돼야 돼요. 그럼 반도체를 뭘 사야 되냐? 삼성 하이닉스? 무겁죠. 맞아요. 무겁죠. 네. 저는 그러면 파운드리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 종목 안 가는데 그런 종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파운드리 종목 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몇 종목을 말씀드리면 리노공업, SFA 반도체, DB 하이텍, 네. 고영,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파운드리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주가 보시면 뭐 일부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안 간 종목들. 그러니까 SFA 반도체나 네페스나 리노공업은 이전에 뭐 그 소켓 관련해서 검사 장비로 이슈가 되면 좀 올라갔지만 최근에 조정 받았고요. 뭐 이런 형태에서의 고영 같은 종목도 안 갔죠.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AI에서 이 전통적인 파운드리 쪽으로 시선이 바뀌면서 이들 종목으로의 관심도가 발현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라는 거죠. 기존에는 한미 반도체 잘 안 갔어요. 주성엔진이 잘 안 갔어요. 시장 후공정 업체들 니들 기술력 없잖아. 왜냐면 후공정은 검사하고 밀봉하는 거거든요. 장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기술 없잖아. 그냥 장비 비싼 거 사다가 쓰는 거잖아. 니들 왜 주가 올라가? 예전 굉장히 냉대받았어요. 후공정은. 근데 이게 이제 그 8단으로 쌓는 거다 보니까 밀봉도 해야지 검사도 해야 돼.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얘네들 몸값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전은 전공정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시가하고 다 하는 전공정 무조건 소재지. 한솔케미칼. 그래서 반도체 초기에 올라갈 때 한솔케미칼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우리 기술이야. 99.999 그 순도에 이런 반도체 용액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고순도, 초고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이고요. 그 중에 딱 하나 꼽으라면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하나 꼽으라면 좀 어렵긴 하지만 SFA 반도체 정도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관점으로의 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종목의 종목 흐름들이 나아질 것 같다. 반도체 대해서. 반도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패션이 바뀐다. 흐름이 바뀐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안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안 가는 건 아닌데 폭이 뭐 삼성전자 9만 원 가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9만 원 가면 우리나라 지수가 한 3,500포인트 가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그렇게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2위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일 올라가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간 거 없이 그냥 3천 가버립니다. 그럼 가면 안 됩니다. 걔네들 안 가고 다른 것들이 많이 가고 나서 좀 가고 나서 가고 요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건 아닌데 탄력적 측면과 운용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많은 종목 한 120개 되거든요. 관련한 종목도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흐름을 타는 측면에서 앞으로 새롭게 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종목도 3, 4월에 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3, 4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고요. 네. 말씀드린 파운드리 관련 업종들도 가고요. 음. AI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침체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장에서만큼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회에서의 장이거든요. 네.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봄에 다가서는 끝자락, 뭐 터널의 끝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거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시장 상황 좋아지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는 네.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